아마 다음 주도 로봇주들 강세가 나오는 한 주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전력 쪽은 이미 좀 부각이 오랫동안 많이 됐어요. 통신 쪽은 조금 새롭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2주간, 그러니까 총선 바로 전날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올해 네. 가장 중요한 날들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그 날들을 통해서 상당히 증시가 좀 상승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감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 월요일 네.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다음 주에 있는 약간 굵직한 일정들과 관련해서 좀 아이디어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오늘 뉴스에서 그 삼성전자 그 경계현 부회장인가 미국 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 약 28일 전후에서 미국의 그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된 정책이 확정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삼성이 60억 불 정도 받는다 그래서 TSMC보다 이제 10억 불 더 받는다 이래서 이제 좋아했다가, 인텔 쪽에는 190억에서 200억 불 정도 받는다 이래가지고 이게 형평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이슈가 있는데, 어찌됐든 투자하는 것에 대비해서 보조금을 얼마나 좀 넉넉하게 받느냐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가고 또 관련해서 반도체 기업들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실적과 관련된 웬만한 어닝 시즌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약간 그 수급적인 공백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애플이 아무래도 최근에 좀 상황이 안 좋은데 그 반독점 제소라든가 조사까지 받으면서 네. 좀 사면 초과에 몰리는 느낌, 테슬라와 함께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는 거 부분이 있고, 그 삼성전자가 그 mem콘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또 이벤트가 주중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HBM이나 CXL 관련된 또 새로운 솔루션 같은 것들을 내놓는다고 예고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을 주시하시는 한 주가 돼야 되겠고, 아무래도 아까도 지수 말씀드리면서 드렸지만 이게 결국은 이쪽 섹터가 강해져야 지수가 활기차게 간다라는 전제로 보면, 관련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나 그쪽의 밸류체인들의 기업들이 한 번 또 용솟음을 쳐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당연한 결론에 나가서게 되고요. 오늘 시장에서 아까 그 정리해드릴 때 로봇주들 강세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그 IPO 청약을 받았던 그 엔젤 로보틱스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상장되는 이슈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이제 LG가 지금 지분을 한 6%인가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서요. LG 포함해서 지금 삼성향의 로봇주들 이런 것들 최근에 그 테슬라나 아니면 이번 엔비디아 그 GTC에서도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게 많이 좀 선보이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도 로봇주들 강세가 나오는 한 주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쪽 관련된 섹터에 대한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거와 함께 밸류업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이번에 이제 거래소 쪽에 보면 신임 이사장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라고 약간 두루뭉실하게 됐던 밸류업 관련된 어떤 후속 정책을 5월 달까지는 또 후속으로 마련한다 이런 얘기도 오늘 난뉴스 정도에 나오는 거 보니까요. 어쨌든 밸류업은 계속 지금 몰아가는 방향성은 일정해요. 그리고 관련해서 아닌 것 같은데도 수급도 들어오고 또 금융주라든가 지주회사군 중심으로 해서 꽤 신고가를 나타내는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또 동반해서 붐업시키는 그런 효과들도 나오는 한 주인데,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 그런 부분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어제 그제 그 상공회의소에서 얘기한 어떤 그 부분을 감안해 보면 대기업들 일부에서 갖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서 다음 주가 사실 미묘한 게, 오늘 같은 경우는 금융주들 주총이 대부분 있었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이 그 웬만한 우리나라 상장사 거의 한 반쯤은 집중해서 주주총회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때 아마 전향적으로 자사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규모의 소각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마 즈음해가지고 역시 밸류업과 관련된 그런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는 지주회사군이나 금융주 성격들의 종목들이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 2주 앞으로 2주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이제 어쨌든 총선 이슈가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도 정책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관련된 정부의 그래서 정책주라고 하면 이제 밸류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쪽의 상승이 좀 두드러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책은 이미 나올 만큼 나왔고 물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오늘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후보자들 대부분 이제 정해져 있는 상태고 뭐 웬만한 정책들은 이미 나와 있는데 아마 정책보다도 지금 아마 전체적인 판세 중심으로 어떤 이슈에 의거해서 뭐 지지율이 조금 변화되는 모습에 따르면 뭐 별로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2주 사이에는 단기적으로 그 인물주 중심의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인기로 어느 쪽이 조금 더 선전한다던가 뭐 판세가 조금 더 뒤집어진다든가 이런 거에 의거해서 인물주 중심의 어떤 흐름들이 총선 부분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밸류업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금융위 부위원장의 어떤 말대로 네, 밸류업에 이제 국민연금, 연기금들이 이제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증시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그 1월 말 그 연기금의 지원 방안 그러니까 연기금이 아니라 그 밸류업에 대한 지원 방안 나온 이후에 연기금이 사실 2월 한 중순까지도 조용하다가 2월 말부터 갑작스럽게 좀 많이 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금감위 부위원장이 소개를 한 이후에 연기금이 아주 부지런해졌어요. 매일 삽니다, 요새. 예, 그래서 요즘 보면은 조금 넓은 기간이지만 1월 말 이후에 많이 산 종목 탑 10을 보면은 뭐 대부분 저PBR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뭐 일부 2차 전지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뭐 현대차라든가 또 금융 지주 회사군들 좀 많이 샀고요. 또 LG생활건강 뭐 이런 유들까지 해서 실적 대비해서 아무래도 시가총액의 어떤 그 PER 비율이 낮은 회사들 아니면 PBR이 1배가 안 되는 그런 뭐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가 오른다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오를 것이냐. 네.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올라야 지수가 또 움직이겠죠.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의 또 움직임도 중요하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사실 뭐 엔비디아 덕을 봤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내면을 보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조금 부진했던 것들이 뭐 특히 HBM으로 대표되는 그런 좀 새로운 AI와 관련된 패키징 쪽에서의 속도감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든 HBM3 E 모델 쪽에서는 거의 대등한 속도를 맞출 수 있게 됐다라는 게 하나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독일의 그 전장기업 사업 부분을 하나 인수한다는 얘기가 지금 주중에 한번 돌았었거든요. 그게 약간 그래도 수조 원 이상 들어가는 규모라고 보기 때문에 어제 주총에서도 또 약간 뭐 하얀 거짓말 비슷한 거일 수도 있지만 작년에 재작년에도 계속 했던 얘기라 M&A가 거의 무르익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요. 그래서 근데 그럼 믿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얀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작년 주총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재작년 주총에서도 M&A 뭐 준비되고 있다 이랬는데 이번엔 조금 더 많이 진척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글쎄요 뭔가 화답이 되고 주가로서 붐업이 되려면 조금 뭐 빠를 수도 있지만 3월 말에서 4월 초쯤 뭐가 나와줘야 이게 또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뭐 갑자기 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얘기 나온 건 이미 2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사실은 뭐 다음 주, 다다음 주라도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약간 뭐 뇌피셜이지만 그런 것도 혹시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대할 만한 포인트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다못해
정 없으면 이번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그 콜옵션 행사하면 약 60% 지분을 가지게 되는데 아직은 행사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도 사실 레인보우가 고점 돌파하면서 계속 강세 나온 게 그거 옵션 행사할 것 같아. 그런 정도라도 일단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사이에 로봇에 대해서든 아니면 뭐에 대해서든 하나쯤은 작은 거 하나라도 시장에다가 뭔가 던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으로 증시 물론 계속해서 이제 4월까지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네. 대환장 파티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네. 다시 한번 좀 4월까지 좀 여러 가지도 환경이 변했으니까 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증시 흐름에 대해서 예상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은 환경이 변했다기보다는 제가 좀 무모할 정도로 뭐 제대로 이유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약속의 3월입니다 뭐 이러면서 사실 제가 운을 많이 띄워드렸는데 글쎄요 지금 어쨌든 시장은 제 생각엔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고 이번 주 화요일도 그랬고 사람들한테 확신을 주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폭탄 비슷한 거 투하해가지고 장이 가긴 뭘 가냐 이런 식으로 혼동을 굉장히 일으키면서도 결국은 주간 단위로 보면 지난주에도 1%쯤 올랐는데 이번 주도 코스피 코스닥의 양 지수 다 2.5% 이상 주간 단위로 올랐거든요. 어떻게 됐든 뭐 제가 요즘 가끔 쓰는 표현인데 뭐 우측으로 가든 돌아서 가든 한양만 가면 된다라는 논리에 충실히 지금 시장은 적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야 이거 우리나라가 갈 일이 없는데 왜 가야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는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그 빈틈을 열어서 시장이 득달같이 가고 있고요. 가장 큰 전제는 미국과 일본과 독일과 프랑스와 대만과 인도가 뭐 정말 우리나라보다 너무 대단히 좋아서 사상 최고치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뭔가 여러 가지 제한적인 측면에서 속도감이 없는 게 좀 한계스럽고 안타까웠는데 조금 느리지만 이제 딴 쪽에서 눈을 돌려보면 다른 데는 이미 갈 만큼 갔거든요. 그 남은데 뽑아먹자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생각하면 솔직히 제가 뭐 국뽕이라고 보셔도 상관없는데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입장에서 나머지 피날레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지역이나 나라를 찾자면 우리나라보다 더 훌륭한 어떤 환경이나 입지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영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겠지만 밸류업을 보고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시장에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막상 재작년이나 작년도에 밸류업 한다 그래서 막 할 때 의외로 외국인들이 차갑게 대응을 별로 안 했는데 날아가는 거 보고 엄청 후회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과 유사한 궤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번 제대로 수익을 올려보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가 뭐 전통적으로 ATM이라는 얘기 안타깝게도 많이 듣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면 뭐 못 이기는 척 하고서라도 지수는 쭉쭉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지수가 버티지 못하고 쭉쭉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연초 이후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약 13조 원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배경으로 따져보면 사실 뭐 우리나라만큼 덜 오른 어떤 서구 시장이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과 함께 일본의 비슷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됐을 때 충분히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느꼈다는 얘기들이 많고 이걸 일본과 유사한 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번 본격적인 수익을 올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최근에 뭐 급한 매수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어떤 본연적인 상황에서 단기에 지수가 좀 짜릿하게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목표와 또 외국인들의 수익에 대한 뭐 갈망 이런 것들이 서로 만나서 시너지를 만들고 있는 상황들이 앞으로 약 2, 3주 사이에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날짜로 치면은 2020년도 12월에서 2021년도 1월 초까지 약 3주 정도 나왔던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가 6만 원대에서 9만 6천 원까지 단기에 뽑아줬던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흐름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라는 거 뭐 몇 주간의 시각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런 식의 흐름이 잘 나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거 지금 장표로 보여드리는 거는 야, 올 때마다 맨날 똑같은 거 보여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녀석들이 기본이에요. 예, 밸류업에 지금 신고가 나오는 녀석들 계속 담고 있고 반도체 쪽에 HBM, CXL 또 NPU 관련된 섹터들 그리고 이제 바이오는 AACR 관련된 거는 이제 다음 주 정도까지만 보셔야겠죠. 뭐 미국 아마케도 4월 5일 정도에 시작되면 아마 이벤트 소멸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대면은 아마 총선 지나서 예, 그 의료 관련된 이슈가 좀 잦아들면 아마 다시 한번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비만은 한국 BNC가 사실 이번 한 주도 엄청나게 갔거든요. 펩트론이 또 이어서 오늘 발진을 하는 모습이었고 배터리는 다른 거 보실 거 없고요. 일단은 먼저 전고체 배터리에 집중을 하시면 되고 방산 한 2주 정도 기간 조정 나온 다음에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AI의 그 전방 후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워낙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니까 AI가 더 양성화되고 대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후방 사업이라는 게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전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력 쪽은 지난주에도 똑같은 그림 장표를 보여드렸고 변압기 전선은 하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특별히 종목을 하나 고르자고 하면 서진 시스템이 있습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주일 사이에 오늘 신고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또 새로운 신고가가 나서 좋은데 사실 서진 시스템이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업종으로 보면 통신 장비예요. 근데 ESS 쪽 매출이 계속 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한 번 세게 올랐던 게 또 통신 장비인데 네. 통신 장비도 사실 뭐 이재용 회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쪽이 어느 나라 어느 기업보다도 앞서려고 하는 게 또 6G에 대한 상용화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5G 갖고서는 완벽한 AI가 구현되지 않습니다. 6G가 돼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저는 생각에는 AI가 정말 대세가 되고 뭐 인간이 원하는 수준까지 AI 기능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 두 가지. 하나는 전력이고 하나는 통신 쪽입니다. 네트워킹이 돼야지 자율주행도 움직이고 로봇도 뭐 명령을 알아듣고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봐선 뭐 이번에 전력 쪽은 이미 좀 부각이 오랫동안 많이 됐어요. 통신 쪽은 조금 새롭습니다. 네. 왜냐하면 5G 때 하도 뒤었거든요. 그게 팬데믹 전후에서 5G 상용화가 될 뻔하다가 팬데믹 때문에 그 각 나라의 상용화 일정이 늦어지면서 5G가 약간 흐지부지 되면서 약간 반쪽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물론 6G가 단숨에 되지는 않습니다. 몇 년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는 건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통신 장비 쪽에 관련주들을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은 약간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종목이다라고 전 다시 한번 이번 주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조금 마이크로한 그 섹터들을 좀 정리를 해본 것인데 제 생각에는 액침 냉각은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 부상합니다. 왜냐하면 전력의 한 부분, 전력을 아낄 수 있는 거는 윤활유에다가 서버를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쪽도 부각이 될 것이요.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디바이스는 작동을 물론 지금 이번에 그 앨런 머스크가 그 머리에다가 반도체 칩 심어가지고 뭐 마우스를 움직인다던가 게임을 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것 일부 선을 보이긴 했지만 그 단계 바로 전까지 인류가 어떤 디바이스에다가 뭐 명령을 내린다던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음성 인식이에요. 네. 말로다가 명령을 내리겠죠. 이거 해다오. 이렇게 해줄래?
저 엔비디아가 투자했다라고 하는 사운드 하운드가 한 1, 2주마다 한 번씩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음성인식 관련주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건은 뭐 이번에 그 푸틴의 오연임 이슈 나오면서 솔직히 조금 물 건너갔습니다만 언제가 재건을 하겠죠. 그리고 오늘도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 유리 기판이 플라스틱 기판을 대체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시면 좋겠고, 전력 인프라는 뭐 전통적으로 한두 종목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삼성이 지금 아쉬운 부분이 뭔가요? 캐파는 많은데 수율이 안 나옵니다. 이거를 하이닉스급으로 올리는 게 지상과제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역할하는 국산화 장비 기업들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한 줄 더 추가한 것이 6G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어느 기업보다도 앞서고 있는 삼성전자의 어떤 노력을 기본으로 봤을 때 통신 장비 쪽, 특히 실적 대비해서 사실 PER 단위 한 5배, 4배밖에 안 나오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KMW라든가 솔리드라든가 실적은 조금 모자라지만 AD 그 에이스테크인가요? 그런 종목 보시면 좀 재빠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통신 장비 사실은 제가 몇 년 동안은 계속 양치기 소년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좀 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랑 연결을 해서 보면 전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네트워킹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총괄하고 볼 수 있는 6G가 앞으로의 미래다 이렇게 관점을 보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꼭 투자가 들어갈 만한 종목을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표 잠깐 좀 띄워주시면 네. 그 이제 액침 냉각하고 이제 여러 주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운드 네. 하운드도 그렇고 옆에 종목들이 네, 있고요. 네. 저 테마로 투자할 만한 주요 기업들 리스트라고 이제 제가 이해가 되고요. 네. 그 가운데에서 네.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때 어디를 탑픽으로 해야 될 것이냐, 네. 이제 기준 같은 거를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왜냐면 내가 그 살려고 생각하는 그 날의 어떤 주가에 따라서 밸류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일단은 제 생각에는 뭐 어떤 테마가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에 쫓아가시면 일단은 무조건 거의 물리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테마가 항상 꼿꼿이 45도 각도로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오르다 보면 또 상대적인 다른 쪽에 또 부각이 되면서 눌림목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때 눌림목을 이용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이 안에 숨은 뜻으로 보면은 순서라는 게 또 있죠. 이 안에서는 가장 이제 섹터에 가깝게 처음부터 기술해 놓은 종목이 그래도 제일 앞서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언급되는, 그러니까 순서대로. 순서대로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 주 정도 돼서는 글쎄요, 이미 또 활용 점정의 어떤 중간 정도 갔을지도 모르겠는데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조금 더 타깃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더 선별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몇 개쯤 말씀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이러한 우리 김동엽 대표님의 의도 요걸 잘 이해를 하시고 공부하시면서 가장 적절한 종목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자, 오늘도 수고하신 김동엽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